같은 것을 넣어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성남에 버린 후에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너 마음대로 해라. 태어나 다름없었던 경기도 광주의 철거민 단지. 서울로 일하러 갈 차비가 없어 굶어야 했던 사람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들의 서름을 달래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서민들을 위해 지었다는 아파트는 부실 공사로 인해 완공 1년 만에 무너져 내렸고 3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 판자촌 사람들, 저 노동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니까. 1974년 허병섭은 제대와 동시에 선교위원회의 총무직을 맡고 청계천 판자촌으로 들어간다.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던 신설동 4번지. 주변에 집창촌이 형성되어 있던 이곳은 낯선 사람의 출입을 유난히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골목길. 허병섭은 막막함을 안고 신설동에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근데 깊숙이는 못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중심도 들어갔다가 금방 들어갔다가 좀 빠른 걸음 빨리 갔다가 빨리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느린 걸음으로 하면 이게 골목 여기저기를 이렇게 기웃거려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네서 물어보죠. 여기 라면 파는 집이 어딥니까? 하여튼 가게가 어딥니까? 담배 가게 어딥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긴장하면서 몇 차례 이제 지났는데 소설 어둠의 자식들과 꼬방동네 사람들의 실제 무대였던 신설동 4번지. 온 가족이 누우면 다리 펴기조차 힘든 쪽방에서 부모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봉제 공장이나 거리로 나가 돈을 벌어야 했다. 그곳에서 허병섭은 청계천 상인이었던 이철용을 만난다. 이철용은 당시 은성학원이라는 야학을 만들어 구두 닦이 아이들의 숙식과 학업을 돕고 있었다.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은성학원이라고 구두 닦이 아이들을 한 70-80명 이렇게 데리고 이제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냥 허병섭 목사님이 거기 와서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밑바닥 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분 같은데, 그걸 아주 스스럼없이 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님 동생으로 선배님, 형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따라다니다 지친 자들아, 돈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서 말씀을 기억하라. 두 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판자촌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이 시작됐다. 언제까지 잠을 자겠느냐. 조금만 더 자야. 낮에는 행상과 노점으로 생활비를 벌었고 일이 끝나면 구두 닦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도와주며 지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자, 일들 나가지. 응? 자, 나가. 그래. 목사라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가난 속으로 걸어 들어온 허병섭. 아찌, 안 왔어. 그래?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이채룡이 소설가로 변신하게 된 것도 허병섭과의 인연이 큰 역할을 했다. 그 허 목사님 만나기 말하자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장애인에다가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유일한 대안은 내가 돈 버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깡패짓을 하든 뭐 나쁜 짓을 하든 그냥 돈만 벌자 이런 생각에 아주 푹 쩔어 있었던 상황에서 허병섭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삶의 모든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한 바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배웠고 또 돈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른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친분이 생기면서 허병섭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무료 진료 사업이었다. 고된 노동과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관절염이나 위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병원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허병섭은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의사를 직접 초빙하도록 했다. 한 사람 앞에 매달 500원씩을 적립해서 민간 의료조합을 만드는 일도 제안했다.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참 반가워하셨죠. 반가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래 나오면은 그 허 목사님이나 이철용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런 분 몇몇 그 분들이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이래 따라 나오셨어요. 쭉 발에 이제 주로 나오시고. 현실적인 삶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힘을 모으면은, 뜻을 모으면은 이런 도움이나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경험들도 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주민들도 모으기도 하고. 주민들이 자활의 의지를 키우고 있던 1974년 말 구청에서 철거장이 날아든다. 당시 서울시는 청계고가 건설과 함께 주변의 판자촌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허병섭은 이철용과 함께 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스스로 마을을 정비하겠다는 내 집 마련 주택조합이 그것이었다. 막바로 철거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철거 문제와 이제 계속 싸웠어야 돼요.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싸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또 조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하는 방법으로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주택 사업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 스스로 이제 이 조직을 해 나갔어요. 그러나 이미 철거 작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이 계획을 묵살했다.